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미 전역에서는 지난주에만 47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두만큼이나 전염력이 강하다는 방역당국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하원도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재개했습니다. 의회 경찰이 이를 어길 경우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에서는 한 식당 주인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손님을 거부하기로 했다가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 등으로 한때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주에만 47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지난 7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만 1260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같은 기간 30만 3,897명, 인도가 26만 9,78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이래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만 3,557만 7,100여 명으로 세계 최다 확진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으로 한때 코로나19 바이러스 독립을 거론할 정도로 상황이 개선됐었습니다. 지난 4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 남은 백신 거부감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13,000명대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불과 한 달 후인 지난 28일 기준 8만 4천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심한 지역의 거주자는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도 즉각 미군에 백신 의무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방 공무원들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과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방역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연방 공무원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동료와의 거리 두기와 주 1,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방기관 계약자들도 이에 따르길 희망했고 백악관은 민간 분야 역시 이를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각 주와 지방정부가 백신을 맞는 지역 주민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한 구제기금을 활용해 $100의 인센티브를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그들의 가족 접종을 위한 휴가를 제공한다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즉각 미군에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지침에 따라 모든 미군과 국방부 내 민간 직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이렇게 강한 대책을 내놨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권리 내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엣 소런슨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민간 기업이 고용주인 것처럼 연방정부 역시 고용주라며 고용주들은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예방접종을 포함한 활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런슨 교수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며 이것은 고용주가 공공일 때나 민간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펠드먼 펜실베니아 캐리 로스쿨 교수는 이 지침은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연에 참여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백신을 맞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군인들의 경우 특정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 특정 백신을 맞도록 돼 있다며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만 허가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펠드먼 교수는 만약 이 백신들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법적 분쟁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두만큼이나 전염력이 강하다는 방역당국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DC는 백신을 맞았어도 델타 변이를 퍼뜨릴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어제 자체 입수한 질병통제예방센터 문건을 인용해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이나 전염력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DC는 비공개 문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비접종자와 비슷한 비율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발현도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건 중 일부를 인용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델타 변이에 감염될 경우 고령층은 청년층보다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해당 문건에서 델타 변이 확산을 두고 게임이 바뀌었다고 평가하며 보건당국에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루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어제 의회에서 문건의 주요 내용을 비공개로 브리핑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은 CDC가 최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수정한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연방보건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드물긴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게 우리가 마스크 착용 관련 권고를 업데이트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도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재개했는데요. 의회 경찰이 이를 어길 경우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권력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의회 경찰수장인 토머스 메인저는 28일 의회 경찰대에 편지를 보내고 의사당 건물 전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한다면서 이에 불응하는 의회 보좌진과 방문객은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인저는 편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의회 직원과 방문객은 의사당 건물을 출입할 수 없다며 해당 요청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출입이 거부되거나 불법 침입으로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체포는 하지 않는 대신 불응하는 의원들을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일각에선 즉각 반발하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캣 캔맥 하원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권력 남용의 현대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도 하원 회의실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은 펠로시가 아니라 과학을 따르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며 자신을 잡아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논란 가열에 의회 경찰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것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모두 규칙을 따르고 마스크를 쓴다면 아무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손님을 거부하기로 했다가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폭스5, 애틀랜타 TV 등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부에 위치한 아르고시 레스토랑은 최근 모든 손님에게 백신 접종 기록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건물에 들어오지 말아달라며 백신을 접종한 손님은 환영한다는 공지를 소셜미디어와 업소에 게시했습니다. 식당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 원본이나 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레스토랑 업주인 아만도 셀란타노는 몇 주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며 막심한 피해에 이런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셀란타노는 이런 방침을 발표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갖 항의를 받았고 심지어 살해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구를 화나게 하려고 만든 방침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상의를 탈의하거나 맨발 차림인 손님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지면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도 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FDA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백신을 소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28일 온도 등 보관 조건을 지킨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기존보다 한 달 반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10일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연장됐습니다.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버릴 상황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조처입니다. 실제 오클라호마주는 얀센 백신 7만 5천 회분을 지난달 말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효기간 문제는 얀센 백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오클라호마주에서 이달과 다음 달 유효기간이 다하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각각 39만 8천 회분과 2만 1,800회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전역에는 3억 9,746만 4천여 회분의 백신이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접종된 양은 3억 4,407만 1,000회분으로 단순 계산하면 5,339만 회분이 저장고에 남은 상황인데 접종 속도가 느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백신 접종 건수는 48만 4,700여 건으로 하루 최대 443만 5천여 건을 접종하기도 했던 4월 초에 견져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던 나라들이 7월 들어서 쏙쏙 백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북한과 에리트레아 두 곳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9일 AFP 통신을 통해 전체 194개 회원국 가운데 북한과 부룬디, 에리트레아, 아이티, 탄자니아 등 5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기준 이들 가운데 부룬디와 아이티, 탄자니아 등 3개국은 진통 끝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곧 개시합니다. 부룬디 정부는 전날 세계은행 지원 아래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가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보급 일자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는 코백스를 통해 미국이 기부한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받았고 이달 28일부터 예방접종에 착수했습니다. 아이티 역시 지난 17일부터 미국이 코백스에 기부한 모더나 백신 50만 회분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국가 중 남은 곳은 이제 북한과 에리트레아뿐입니다. 코백스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분을 5월까지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에리트레아 역시 백신 도입에 대해 감감무소식으로 에리트레아는 북한만큼이나 폐쇄적인 국가로 독재와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WHO는 코백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들이 백신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관절염 치료제 바리스티닙을 코로나19 단독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리스티닙을 복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바리스티닙을 코로나19 단독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바리스티닙의 처방 대상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에서도 산소 보충과 인공호흡기, 에크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인 그리고 2세 이상 소아 환자입니다. 일라이릴리는 바리스티닙은 산소 보충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FDA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바이오 기업 인사이트가 공동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바리스티닙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렘데시비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로 병용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FDA는 지난 4월 실험 결과에 따라 바리스티닙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에서 바리스티닙은 코로나19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바리스티닙을 복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 표본보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미 전역 소매점 진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마스크의 판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CDC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 이후 인터넷 검색창에 마스크를 검색하는 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의 마스크 판매는 24% 증가하며 지난 5월 이후 계속되던 주간 판매량 감소 추세를 뒤집었습니다.
4월 이후 계속 감소하던 온라인 판매도 지난 4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구글은 CDC의 마스크 착용 권고 발표 이후 마스크라는 용어를 검색하는 것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의 닐 손더스 전무는 하지만 마스크 판매가 다시 증가한다 해도 지난해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점들도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주문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전체 상품 매출의 14%를 차지했던 마스크 매출 비중은 2021년 1분기 3%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N95 마스크를 생산하는 3M의 마이크 로먼 최고 경영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생산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의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무부에 위구르족 문제를 다룰 특별조정관을 신설하고 중국 내 위구르족 구금시설 폐쇄와 위구르인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 외교관을 상대로 위구르어 교육을 시행하고 위구르어에 유창한 외교관을 중국 주재공관에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과 소수민족이 중국의 정치 재교육센터에 수감돼 고문과 세뇌를 당하고 있다며 중국의 인권 유린 행위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이 팬데믹 이후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큐니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대상은 코로나19 국가 재난 비상사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13일 이후 큐니에 등록한 학생으로 연방 펠그랜트 및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격이 있는 학생입니다. 해당 기간 학자금과 각종 비용을 모두 지불한 학생에게는 $200를 지급하고 올 가을 학기에 추가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롱아일랜드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돼 해수욕장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주립공원 측은 오전 8시 30분 그리고 10시경에 순찰 중이던 무인 항공기에 상어가 관측되면서 수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에서 상어가 목격된 것은 존스비치의 인명구조원이 상어에게 물렸다고 보고된 지 3일 만입니다. 공원 측은 깨끗한 물과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상어가 롱아일랜드 해안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3분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4살 소년이 맨하탄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베슬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소년의 가족들은 끔찍했던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바로 베슬을 긴급 폐쇄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베슬에서는 지난 1월 21세 남성이, 지난해에는 19세 남성과 24세 여성이 연달아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1인 입장을 금지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4개월여 만인 올해 5월 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는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5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